사고는 이미 벌어졌고 경찰에 전화, 조사 일정, 피해자의 반응까지 이제는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남았습니다. 이 영상에서는 경찰 조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, 피해자에게 어떤 말로 다가가야 하는지, 그리고 합의가 어려울 때 피해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까지 가해자와 피해자 양쪽 입장에서 실전 대응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. 합의는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. 그건 법과 감정 사이에서 인간적으로 마주하는 일입니다. 지금 그 어려운 순간에 계시다면 이 영상이 작은 길잡이가 되어드릴 수 있을 겁니다. 경찰 조사는 형사사건의 시작이자 앞으로 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좌우하는 첫 단추예요. 그래서 준비 없이 가면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고 불필요하게 내 과실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. 몇 가지 꼭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. 첫째, 사고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진술을 정확하게, 차분하게 하셔야 합니다. 처음에 조사관이 전화로 교통사고 조사계로 나오라고 할 때에는 이미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다 확인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. 편하게 오시라는 말에 진짜 아무 준비 없이 가시면 오히려 곤란해질 수 있어요. 내 입장에서 사고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. 조사가 시작되면 사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.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사실에 근거해서 말하되 해석은 섞지 않는 겁니다. 예를 들어 제가 갑자기 끼어들었다고 하시던데요. 대신 그 차량이 좌측에서 진입했고 제 앞에 차간거리는 이 정도였습니다. 처럼 사실 중심으로 설명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. 둘째, 블랙박스 영상, 사진, 현장 기록은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. 현장 사진, 블랙박스 영상, 목격자 연락처 등이 있는 경우 말보다 훨씬 강한 증거가 됩니다. 경찰이 단순 진술만 듣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장에 있었던 걸 증명해줄 기록이 있어야 억울함을 막을 수 있어요. 셋째, 성실하고 바른 태도를 꼭 유지하시기 바랍니다. 간혹 경미한 사고인데 12대 중과실 등으로 형사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러한 경우 가해자가 크게 다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너무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조사관 분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. 본인이 가해 차량 판정이 난 상황이라면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. 조사관이 쓰는 보고서에는 조사를 받는 그 순간의 내용도 모두 들어간다는 것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. 넷째, 상대방이 많이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가급적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. 특히 별도의 증거가 많지 않고 당사자 간 진술에 의지해서 진행해야 하는 사건은 더더욱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. 사고 내용도 객관적으로 미리 확인해서 진술 과정을 간소화할 수도 있고 진술하다 실수하는 경우에도 커버할 수 있습니다. 요즘은 많은 보험회사들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보험을 판매하고 있으니 본인의 운전자 보험도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번에는 형사 합의를 봐야 할 피해자의 입장에서 알아야 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합의가 어려울 경우 가해자는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기는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. 이는 법적으로 합의 의사를 표현하는 수단이지만 단순히 공탁만 해두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설명이나 사과가 없다면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요? 이럴 경우 피해자는 엄벌청원서를 통해 가해자의 처벌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이 청원서는 경찰, 검찰, 법원 모두에 제출 가능하며 재판 과정에서 양형 요소로 실제 반영됩니다. 또한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근무 중인 가해자의 경우 형사처벌의 수위에 따라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이러한 부분을 잘 활용해서 형사합의 시 강한 교섭력을 가질 수 있으니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내가 가해자가 되었다면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를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요? 형사합의에서는 물론 형사합의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. 큰 사고의 경우 변호인에게 합의를 맡길 수도 있겠지만 피해자에게 혹은 유족에게 첫 연락은 꼭 본인이 하시길 바랍니다. 그 편이 이후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. 다음과 같은 화법을 예시로 제안드려 볼게요. 첫 인사로는 감히 연락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많이 놀라셨죠?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 합의 제안 시에는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사과와 책임입니다.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마무리로는 어떤 결정을 하시든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. 다만 제 진심만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형사합의는 기술이 아닙니다. 그건 진심이 통하는 대화이고 상처를 다루는 태도입니다. 형사합의는 처벌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. 그건 책임을 다하려는 시도입니다. 감정 없이 하면 또 다른 상처가 되고 성의 없이 접근하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. 형사합의는 법과 감정 사이에 놓인 진심의 접점입니다.
그 접점을 조금 더 인간적으로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이야기가 어떤 분에게는 실마리가 되고 어떤 분에게는 결정의 기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그 사고를 후회로만 남기지 않도록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더 많은 분께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, 영상 공유로 함께 해주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